때는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 말기에 혼란스러운 중국 대륙입니다. 수많은 제후국들이 서로를 멸망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진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며 주변국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과연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요? 합종연횡이라는 외교 전략을 통해 약소국들은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뭉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초나라의 명장 한겨는 진나라에 맞서 싸울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한겨는 군대를 이끌고 구지라는 험준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초나라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죠. 구지는 9개의 험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보급이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한겨는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진나라의 명장 왕전은 한견이 구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대군을 이끌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왕전은 노련한 전략가였죠. 왕전은 한견의 군대가 구지에 고립되어 보급이 끊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끌면서 한견의 군대를 지치게 만들 작정이었죠. 하지만 한견은 왕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각자 3일치의 식량만 가지고 싸움에 임한다. 한견의 명령은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3일치 식량이라니 무슨 의미였을까요? 보통 전쟁에서는 최대한 많은 식량을 확보하여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견은 왜 정반대의 명령을 내린 걸까요? 한견은 병사들에게 3일 안에 승리하지 못하면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배수진을 친 것이나 다름없었죠. 병사들은 3일 안에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왕전은 한견의 군대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견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죠. 한견은 9개의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진나라 군대를 분산시키고 각계격파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죠. 결국 한견은 3일 안에 왕전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했습니다. 그의 배수진 전략은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한견의 승리는 초나라 군대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진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한견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나라는 곧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왕전은 지난 패배를 통해 한견의 전략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견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았죠. 결국 한견은 왕전과의 재대결에서 패배하고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초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견의 배수진 전략은 성공했지만 그것은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국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구지편의 이야기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죽을 곳에서 싸우는 용기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 용기가 맹목적인 돌격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견은 뛰어난 장수였지만 그의 전략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압도적인 힘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견의 용기와 결단력은 후대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죠. 결국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수많은 희생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지만 패배자에게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요. 그런데 한견의 손자 항구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잠시나마 천하를 호령하는 패왕이 됩니다. 과연 그는 할아버지의 복수를 이룬 걸까요?